주립대학인 UC 계열에서도 기부금이나 교직원과의 친분 등으로 부정한 특혜 입학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주정부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또한 날씨가 추워지면 독감과 함께 트윈데믹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680만여 명을 넘긴 미국에선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며 재확산 추세를 보이자 보건당국자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첫 출시되는 1세대 백신 접종에 대한 미국인의 거부감은 더 커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엔 총회의 각국 지도자 연설이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중국과 세계보건기구의 책임론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이에 시진핑 중국 주석은 정치 쟁점화를 거부한다며 미국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베타가 남부 해안에 상륙하면서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에 홍수 피해가 났습니다. 중국 동영상 앱이죠. 이 틱톡 매각 협상이 오라클의 참여로 거의 성사되는 듯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혀 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한인마켓과 생활용품 업소, 홈쇼핑몰 등에서 파격 세일과 풍성한 공짜 선물 이벤트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 강화 우려에도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주립대학인 UC 계열에서도 기부금이나 교직원과의 친분 등으로 부정한 특혜 입학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주정부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혜 입학 사례는 명문 주립대인 UC 버클리에 두드러지게 몰렸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22일 공개된 주정부 감사 결과 지난 6년 동안 UC 버클리와 UCLA, UC 샌디에고, UC 산타바바라에서 부적절한 입시 특혜 사례가 64건이 적발됐습니다. 주정부 감사팀은 지난 2013, 2014학년도부터 2018, 2019학년도까지 UC 버클리와 UCLA, UC 샌디에고, UC 산타바바라 이 4개 캠퍼스의 입학 사정 기록을 감사한 결과 64건의 입시 특혜 케이스를 적발해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한 특혜를 입고 입학한 사례 중에 대부분은 백인 학생들이며 절반은 가구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혜 입학으로 적발된 학생 22명은 운동에 소질이 없었음에도 운동 특기자로 둔갑해 입시 관문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4건의 입시 특혜 사례 중에 42건이 UC 버클리에서 적발됐습니다. 학생 대부분은 기부금 입학이나 거액 기부자 혹은 대학 교직원과의 친분으로 특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레에 나올 주정부 감사 책임자는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 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UC 계열 대학이 64명을 특혜 입학시킴으로 해서 더 자질이 뛰어난 학생들이 입시에서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공립대학 입학 사정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드레이크 UC 총장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입시 부정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며 부정 입시 특혜 케이스에 연루된 책임자를 가려내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롤 크라이스트 UC 버클리 총장은 이번에 드러난 부정 특혜 입학 케이스의 진상을 파헤치겠다면서도 최근 수년 동안 입학 사정에서 보다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손보는 작업을 수차례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4년 전에도 가주정부는 UC가 높은 등록금을 내는 타주 출신 입학생을 늘리고 있다는 의혹으로 UC 계열 입학 사정 감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미 전국 대학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사태로 신입생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교육 전문 매체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가 오늘 발표한 14대학 입학처장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전국 입학처장 433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난 7월 1일까지 목표했던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립대의 경우 58%가 7월 1일까지 학부 신입생 정원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대 역시 56%가 7월 1일까지 학부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신입생 등록 마감일인 지난 5월 1일까지 신입생 정원을 채웠다고 밝힌 대학은 공립대와 사립대 각각 28%씩에 그쳤습니다. 입학처장 10명 중 약 9명은 신입생 정원 목표를 채우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조사에 응한 입학처장의 52%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입학 전형에서 SAT와 ACT 의무화를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면 수업이 취소되고 대부분 온라인 원격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교들이 비어있는 교실 등 학교 시설을 YMCA 등 유료 데이 캠프 프로그램에 빌려줘 이를 통해 학교에 나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매주 $200 안팎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자녀들을 집에만 놓아둘 수 없는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측은 현재 유료 데이 캠프를 제공하는 YMCA와 함께 이 교실에서 다양한 심화 학습 프로그램과 활동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해당 데이 캠프에 자녀들을 등록시킨 두 부모는 전면 무료인 공립학교 프로그램에 비하면 상당한 비용인 일주일에 한 아이당 $205를 내고 데이 캠프에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은 야외, 과학, 실험 활동, 거리 두고 진행되는 게임, 종교적 교육 등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해당 학교 이외에도 현재 정식 수업을 하지 않지만 교실을 열고 YMCA와 같은 유료 데이 캠프 프로그램 교사들을 고용하는 학교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같이 라이센스가 필요 없는 데이 캠프 프로그램은 주 당국에서도 안전수칙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만 할 뿐 따로 단속이나 규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차일드케어 관련 라이센스 허가를 내주는 소셜서비스국은 지난 4일 라이센스가 필요 없는 데이 캠프와 같은 차일드케어 프로그램은 앞으로 로컬 보건당국에 프로그램 오픈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연방하원 캘리포니아 34지구 결선에 진출해 11월 3일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한인 데이빗 김 후보가 지역구 내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5가정을 골라 현금 지원을 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빗 김 후보는 LA 지역에서 최초로 기본소득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연방하원 34지구 내에 거주하는 25가정을 골라 오는 11월까지 매달 $840씩 현금 기본소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미국 성인들에게 매달 1인당 $1,000씩의 현금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공약을 내걸어 화제가 됐던 아시아계 대선 후보 앤드루 양의 공식 지지를 받고 있는 데이빗 김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본소득 프로그램 도입이 더욱 절실해짐에 따라 이 같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의 현금 지급을 위한 기금은 근로자들의 구직활동, 개인의 재정관리 등을 돕는 테크놀로지 컴퍼니인 스테디에서 제공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급여가 50% 이상 삭감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34지구 내 주민들 중 선발 절차를 거쳐 뽑힌 25가정이 3개월 동안 이 같은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인타운을 포함한 연방하원 34지구 내 주민들 75% 이상은 렌트를 하고 있고 전국에서 10번째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총영사관 민원실이 온라인 예약제로 전환됐지만 한인 연장자들을 중심으로 인터넷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워 곤란을 겪는 민원인들이 많고 특히 총영사관 민원 전화 폭주에 따른 불통 사태로 불편을 겪은 한인들이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A 총영사관이 연장자들을 위한 비예약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재 LA 총영사는 어제 총영사 관저에서 가진 기자회담에서 어제부터 평일 오후 1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65세 이상 연장자들이 예약 없이 그냥 찾아오셔도 민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예약제 도입 이후 제기된 민원실 이용 불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시니어 전용 방문 시간을 지정한 것입니다. 다만 이 시간대에는 방문 순서대로 민원 서비스가 이뤄지는 만큼 민원인들이 몰릴 경우 그만큼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박 총영사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총영사는 가능하다면 민원인들이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 후 방문해 줄 것을 추천했습니다. 박 총영사는 영사민원 24를 통한 온라인 예약은 직접 해보니 5분도 걸리지 않는 만큼 간편하고 어렵지 않으며 요즘은 예약 적체도 거의 없어 예약일도 빨리 잡을 수 있다며 지난주 마지막 근무일인 금요일에 직접 비회원으로 예약을 해봤는데 월요일 12시에 예약이 바로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총영사는 또 현재 데스크탑 컴퓨터나 랩탑을 통해서만 가능한 온라인 예약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확대하기 위해 막판 작업을 하고 있다며 10월이 되면 모바일 버전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한인마켓과 생활용품 업소, 홈쇼핑몰 등에서 파격 세일과 풍성한 공짜 선물 이벤트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준영 기자입니다. 추석 한가위가 오는 10월 1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을 맞아 고국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고마움과 그리움을 담아 선사할 수 있는 고국 통신 판매의 주문이 한창 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한국의 가족과 친지들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멀리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점에서 고국 통신 판매의 미주 한인들의 주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는 올 추석 한국으로 선물을 보낼 수 있는 한아름 고국 통신 판매 서비스를 현재 진행 중으로 명품 한우, 최상급 LA 갈비, 굴비회 상품권, 용돈을 담은 용돈 박스 등 실용적인 상품 400여 가지를 최대 35%까지 할인해 판매하며 한국 백화점 상품권과 용돈 박스 $50 미만의 실속 선물 세트를 판매 중입니다. 모든 상품은 무료 배송이며 주문부터 배송일까지 영업일을 기준 평균 2일에서 3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H마트 코리아타운 플라자, 마당플라자, 다이아몬드바, 아케이디아, 어바인, 발보아 매장 마켓에서 현장 주문하거나 온라인 gift.hmart.com 또는 전화 800-648-0980으로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생활용품점 김스전기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다양한 할인과 공짜 선물 이벤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100 이상 구매 시 마스크와 포켓용 손소독제 무료 증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치 김치 냉장고 구입 시 최대 $200까지 김스전기 상품권을 증정하고 50마일 이내는 무료 딜리버리를 제공합니다. 다음 달 16일까지는 쿠쿠 밥솥을 구입 시 $30에서 $50의 보너스 선물을 증정합니다. 해외 송금 서비스 와이어 바할리는 다음 달 2일까지 추석을 맞이해 신규 회원 선착순 2,000명에게 추석 맞이 송금 시 $10의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지급합니다. 또 기존 고객에게는 친구 초대 링크를 접속해 친구가 와이어 바할리에 가입 시 총 $20 상당의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선물로 나눠줍니다. 와이어 바할리 광고 영상을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프로를 선물로 지급합니다. 저희 서비스 한국송금의 경우 수수료 평생 무료,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그 서비스 속도도 많이 개선을 해서 지금 한국으로 가는 송금에 대해서는 10분 이내에 송금이 다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시즌에도 한국으로 편하게 빠르게 또 비용 없이 많이 송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주 한국일보와 라디오 서울, 한국TV가 운영하는 한국 홈쇼핑에서는 올 추석을 맞이해 건강제품 이롬 장건강, 면역버섯 17강, 뼈건강 제품을 15% 할인하며 경동 나비엔 온수매트도 10%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KF94 마스크와 KN95 마스크, 덴탈용 마스크도 한국 홈쇼핑에서 현재 타운 내 최저가에 판매 중입니다. 한국 홈쇼핑 주문은 shop.koreatimes.com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유명 관광 코스로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해안도로인 1번 하이웨이에서 한인 여성이 몰던 차량이 절벽으로 추락해 운전자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사고는 지난달 31일 오전 북가주 샌마테오 카운티 지역 그레이웨일 코브 인근 1번 하이웨이 해안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당시 여성 운전자가 몰던 토요타 캠리 승용차가 해안도로 가드레일을 뚫고 200피트 아래 절벽으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 여성 운전자는 추락의 충격으로 절벽 아래서 대파된 차량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으나 절벽을 기어 오르려다 결국 다시 절벽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고 현장에 긴급 출동한 응급구조대원들에 의해 샌프란시스코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후 샌마테오 카운티 검시국은 이 사고로 사망한 운전자가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유리 김씨로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CHP와 당국은 김씨가 몰던 차량이 어떻게 절벽 아래로 추락하게 됐는지 등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공식 확진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에선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독감도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네, 감소세라고는 하지만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여전히 매일 3, 4만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월 말 첫 사망자가 나왔었는데 7달이 채 안 된 현재 사망자 수 20만을 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평균을 낸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약 4만 1,000명 정도입니다. 지난 7월 말에 비하면 크게 줄었지만 최근 다시 상승세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코로나19로 770명대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4월이나 7월보다는 떨어진 수치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역별로 확진자나 사망자 발생도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 현재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등 11개 주에선 사망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계절성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상황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렇게 되면 열이 나는 환자가 독감에 걸린 건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한 것인지 파악하기 힘들게 됩니다. 코로나19 대응도 벅찬데 독감 환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서 치료하는 건 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선 빨리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라는 TV 광고가 늘고 있습니다. 병원은 물론 대형마트에서도 독감 예방주사를 놓고 있고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미 워싱턴대 보건계량 분석연구소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어날 경우 내년 1월까지 사망자가 지금의 2배를 넘을 수도 있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680만여 명을 넘긴 미국에선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며 재확산 추세를 보이자 미 보건당국자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가와 시골 지역으로 증가세가 뚜렷한데 젊은 층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KBS 보도입니다. We're rounding the corner in any event, but we're going to have a vaccine very soon. 끝이 보인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사망자 20만 명을 넘긴 미국은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21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5만 4천여 명.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4만여 건이 발생해 2주 전 평균보다 7% 증가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모두 24개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지난 여름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남부 지역에서 기승을 부렸는데 이젠 위스콘신, 몬태나 등 중부 중심으로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대학가와 시골 지역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젊은 층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학교를 열라고 촉구했습니다. You know, in some states, thousands of people, nobody young, below the age of 18, like nobody. They have a strong immune system. 반면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어떤 나이든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And you have diabetes, obesity, hypertension, heart disease, you are in a risk category for a serious disease. 파우치 소장은 이어 전염병 위험 단계라며 식당, 술집, 체육관 등 밀집 지역 3곳을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대통령과 보건당국자들의 메시지가 혼재돼 있는 미국. 이 연말까지 코로나19 사망자가 3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 모델을 바꾸는 것은 결국 개개인의 책임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첫 출시되는 1세대 백신 접종에 대한 미국인의 거부감은 더 커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악시오스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지난 18일에서 21일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세대 백신이 나오면 가능한 한 빨리 접종할 것 같다는 응답자는 39%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8일에서 31일 조사 때 47%에 비해 8%포인트 떨어진 것입니다. 이 응답은 지지 정당을 불문하고 공이 허락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은 이 비율이 41%에서 33%로 민주당 지지층은 56%에서 43%로 각각 떨어졌습니다. 반면 1세대 백신이 나오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접종하진 않을 것 같다는 응답률은 같은 기간 53%에서 60%로 높아졌습니다. 백신이 나온다면 언제 접종하겠냐는 질문에는 즉시 맞겠다는 응답이 13%에 불과했고 몇 주 후 16%, 몇 달 후 30%, 1년 이후 18%였습니다. 아예 맞지 않겠다는 답변도 23%였습니다. 1세대 백신을 맞겠다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흑인의 접종 의향은 백인과 히스패닉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 백신이 준비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접종 의향은 크게 떨어졌다며 미국이 사망자 20만 명이라는 이정표에 도달한 상황에서
바이러스와 치료법을 정치화할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유엔 총회 각국 정상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해 전 세계가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코로나19 사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며 각국이 연대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화상연설로 이뤄진 올해 유엔 총회 일반 토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공격에만 집중했습니다. 처음으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We must hold accountable the nation which unleashed this plague onto the world, China. In the earliest days of the virus, China locked down travel domestically while allowing flights to leave China and infect the world. 중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WHO의 거짓 선언으로 188개 나라에서 중국 바이러스와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다며 유엔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ich is virtually controlled by China, falsely declared that there was no evidence of human-to-human transmission. 이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19 사태를 정치화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대놓고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WHO를 비난한 데 대한 반박입니다. 反对政治化、污名化。面对疫情，我们要制定全面和常态化防控措施。 또 중국은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으로 평화적이고 개방적이라며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와 냉전이나 전면전을 벌일 생각이 없다며 문명 간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我们永远不称霸、不扩张、不谋求势力范围。 无意跟任何国家打冷战、热战，坚持以对话弥合分歧，以谈判化解争端。 경제나 군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충돌하고 있는 미중 간 갈등을 염두에 둔 언급입니다. 특히 각국 정상들의 연설에 앞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새로운 냉전을 피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을 향해 경고한 것에 대한 반응인 셈입니다. 하지만 두 나라 입장이 서로 평행선인데다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여건도 되지 않아 지구촌 불안 요소인 미중 간 갈등은 당분간 불가피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서부 지역의 역대 최대 산불 피해에 이어 남부 해안 지역에는 1916년 이후 104년 만에 가장 많은 폭풍과 허리케인이 발생했습니다. 9번째로 발생한 열대성 폭풍 베타가 어제 텍사스에 상륙해 곳곳에 홍수 피해가 났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시속 70km의 강풍을 동반한 열대성 폭풍 베타가 텍사스 남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도로의 아스팔트는 뒤집혔고 해변의 모래 언덕은 다 씻겨 나갔습니다. So much property lost on the beach, though. It's amazing, just in one little storm. 엄청난 비를 몰고 온 베타는 텍사스주 휴스턴을 지나는 강수 위를 4-5m쯤 올려놔 곳곳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주민 1,100만 명이 살고 있는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의 해안과 내륙에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베타가 텍사스주에 500mm 이상 폭우를 뿌린 뒤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로 이동하며 곳곳에서 돌발 홍수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Once you get a little further out, it starts getting worse. So, I don't know. Hopefully it gets better soon. 베타는 올해 들어 발생한 허리케인과 열대성 폭풍 가운데 미국에 피해를 준 9번째 폭풍입니다. 이런 폭풍들이 한 해 9차례나 미국에 상륙한 것은 1916년 이후 처음입니다. In your 50 years, what has 2020 been for you? Crazy. It has literally been crazy as far as the storms down here. 텍사스주는 29개 카운티를 긴급 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허리케인 로라로 큰 피해를 본 루이지애나주는 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중국 동영상 앱인 틱톡의 매각 협상이 미국 기업 오라클의 참여로 거의 성사되는 듯 하다가 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오라클의 틱톡 인수가 환상적 거래가 될 거라고 추켜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아직 예비적인 승인을 해준 단계일 뿐이며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So if we can save it, we'll save it. And if we can't, we'll cut it off. But they have preliminary, we'll see what they can do. We have to have total security. That's the only thing very important. We have to have total security.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지배권을 미국에 넘기지 않으면 거래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오라클과 월마트 등 미국 기업들은 미국에 새로 설립될 틱톡 글로벌의 지분을 50% 넘게 가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본사 바이트댄스는 미국 틱톡의 지분 80%를 차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 거부 카드를 빼들었지만 해결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틱톡의 경영권이 미국에 넘어갈 경우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승인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변 매체들은 틱톡 인수를 강도지세까지 비유하며 중국 정부의 승인이 쉽지 않을 걸로 관측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기업 때리기에 맞서 중국도 미국 기업에 보복을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국영 기업들이 미국 시스코사의 통신 장비 구매를 끊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에 제동을 걸며 버티기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최고 지도부가 산업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핵심 기술의 개발을 독려하며 장기전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도 제안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4년 연속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올해로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었다며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끝나야 한다고 종전선언의 필요를 역설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에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여는 문이라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세계 질서의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의 단초로 내건 것은 방역과 보건협력입니다.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 보건협력체를 제안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대북 제재 완화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영역에서만큼은 여지를 둘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엔의 새로운 역할로는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을 제시했습니다.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것입니다. 개도국도 백신과 치료제를 보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회복을 이뤄야 하며 기후변화에 함께 대응하는 과정에 선진국이 더 많이 노력하자는 제안입니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로
주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개도국의 한국의 경험을 충실히 전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지켰고 이것이 성공적인 방역으로 이어졌다며 한국의 포용 경험을 세계와 나누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나였습니다. 이번 4차 추경안에는 정부 여당이 모든 국민에게 주겠다고 강조했던 통신비 2만 원이 일부 연령층에만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선별 지급으로 결론나고 실효성 논란도 여전한 데다 일부냐 전체냐를 두고 민주당이 보였던 오락가락한 태도 역시 비판을 받는 부분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이번 4차 추경안에 남게 된 핵심 항목 가운데 하나는 통신비 2만 원 지급 사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조하던 전국민 지급에서 청소년과 청년, 노년층에만 주는 것으로 크게 물러섰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 고민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경에서 혜택이 없는 분들, 특히 수입이 없는 분들에게는 최소한 지원은 유지해야 한다. 이런 고민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생부터 청년 34세 그리고 65세 이상의 분들로서도 정하고. 당정청에서 처음 통신비 지급 방안을 결정했을 때는 꼭 필요한 계층을 지원하겠다며 선별적 지급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전국민 일괄 지급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일괄 지급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야당들은 입을 모아 전액 삭감을 외치면서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에선 통신비 지원 전체 예산이 1조 원 가까이 들지만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돈은 2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실효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통신비 지급 철회라든지 몇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고 결국 첨예하게 맞서던 여야는 축소 반영으로 뜻을 모았지만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러려고 통신비 지원을 주장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통신비 부담이 커진 국민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재택근무 등으로 통신비 지출이 늘었을 30, 40대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선별적 통신비 지원이라는 원칙이 이낙연 대표의 제안으로 흔들리고 이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 부분 역시 집권 여당으로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경찰이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 등 2명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초부터 확진자 교인 이동 동선이 담긴 CCTV 자료를 고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지난달 2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 방호복을 입은 서울시 관계자들이 행정조사를 하려 하자 교회 측이 거세게 저항합니다.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대치 끝에 서울시는 CCTV 등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교회 측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즉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신 건가요? 자료 확보 다 마치신 건가요? 경찰은 지난 4일 추가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지만 결정적인 단서인 확진자 이동 동선이 담긴 교회 CCTV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결과 교회 CCTV 서버 대부분 이미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교회 관계자가 해당 자료를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한 달여 만에 목사와 장로 등 2명을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초 성북구청이 확진자 역학조사를 위해 교회 측에 CCTV 제공을 요청했을 때부터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CCTV 자료와 함께 교회 측이 숨긴 것으로 보이는 일부 PC 하드디스크 등의 행방도 계속 수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 강화 우려에도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140.48포인트, 0.52% 상승한 27,288.1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4.51포인트, 1.05%가 오른 3,315.5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4.84포인트, 1.71% 상승한 1963.6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및 이에 따른 봉쇄 조치, 미국의 신규 부양책 협상,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하원 증언 등을 주시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가팔라지면서 봉쇄 조치 강화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종목별로는 오늘 아마존 주가가 약 5.7% 급등하며 기술주 전반에 활력을 제공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이 1.87%, 기술주가 1.65% 이르며 장을 이끌었습니다. 에너지는 1.03% 내렸고 금융주는 0.84%가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0.7% 오른 39.6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A 선물거래소의 11월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6% 오른 41.6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날 4%가량 급락했던 유가는 지난주 미국 내 원유 재고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로이터 통신의 분석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유행 우려 등 향후 수요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 탓에 반등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국제 금값은 온스당 1,900달러 선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2% 내린 1,907.6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매출에 타격을 받은 유명 패션 업체 랄프 로렌이 감원에 나섰습니다. 랄프 로렌이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 직원 15%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감원 조치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정확한 직원 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내일 맑은 가운데 낮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이런 날씨 주말인 토요일까지 계속되다가 일요일부터 낮 기온 차차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시작되겠습니다. 다음 주 내내 조금의 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3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6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일 낮 최고 89도, 밤 최저 63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9도, 60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3도, 밤 최저 62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고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한국은 오늘도 일교차 큰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5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8도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소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소울. 라디오 소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소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소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